소프트웨어 보안이라는 게요, 사실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전쟁 같아요. 공격자들은 계속 똑같은 약점만 파고드는데 우리는 그걸 막기에만 급급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의 규칙 자체를 확 바꿔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방어선에 대한 이야기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요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안 끝나는 건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걸 해결할 두 가지 강력한 무기, 소프트웨어적인 해법과 아예 하드웨어에 새겨버리는 해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새로운 보안 철학,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첫 번째 장,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모든 상대를 알아야 이기는 법이잖아요. 모든 공격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오래된 적이죠. 메모리 손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10년 전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강력한데 왜 해킹 수법은 30년 전이랑 그렇게 놀랍도록 비슷할까요? 그 끈질긴 문제 한가운데에는 바로 메모리 손상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취약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 역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1988년에 인터넷 세상을 처음으로 마비시켰던 그 유명한 모리스 웜이 썼던 기술이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메모리 오류였거든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공격 방식은 더 교묘해졌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그대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죠. 정말 길고 긴 싸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카나리, NX비트, ASLR처럼 공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방어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근데 말이죠, 이건 뭐랄까, 벽에 금이 가니까 일단 테이프로 붙여놓는 거랑 비슷해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벽 자체가 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잖아요. 한마디로 사후 대응인 셈이죠. 자, 땜질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을 바꿔야죠. 이제 수비만 할 게 아니라 아예 공격의 빌미 자체를 없애버리는 선제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기초, 언어 레벨의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메모리 안전 언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집을 지을 때부터 지진에도 끄떡없는 초강력 자재를 써서 짓는 것과 같아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원천 봉쇄, 예방인 거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주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러스트입니다. 러스트의 소유권과 대여 모델은 진짜 독특해요. 마치 엄청나게 깐깐한 도서관 사서 같다고나 할까요?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만들기 전에, 즉 컴파일이라는 단계에서 이 사서가 메모리 규칙을 어기는 코드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검사해서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면 이건 안 돼! 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시작조차 하기 전에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러스트랑 다른 언어들을 비교해보면 이 접근법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러스트는 시작 전에 아주 빡세게 검사하는 대신 개발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좀 까다롭고요. 반면에 고나 자바 같은 언어들은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가비지 컬렉터라는 청소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메모리를 정리해주는 방식이죠. 개발하기는 좀 더 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 청소부가 일을 하니까 약간의 성능 저하, 즉 런타임 오버헤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미리 고생해서 속도를 얻을래? 아니면 좀 편하게 개발하고 성능은 약간 감수할래? 이 선택의 문제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이 건물의 땅, 그 기초 자체에 방어 시스템을 심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방어선을 한층 더 깊숙이 CPU 칩, 즉 실리콘 레벨에서 공격을 막아내는 하드웨어 해결책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하드웨어 기반 보안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약속이지만 하드웨어는 물리법칙이거든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통째로 해킹당하더라도 CPU 칩에 새겨진 물리적인 규칙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극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인텔의 CAT라는 기술이 있어요. 아주 논리적인 두 단계로 작동하는데요. 첫째, 섀도우 스택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원래 돌아가야 할 주소를 안전한 금고에 따로 하나 복사해두는 겁니다. 둘째는 간접 분기 추적으로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상한 길로 새지 못하게 딱 정해진 길로만 가도록 하드웨어가 감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비게이션을 강제하는 거예요. 이번엔 ARM의 MT라는 기술인데
와, 이건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모리 공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 다른 색깔 페인트를 칠해 놓는 거예요. 빨간색 구역, 파란색 구역, 노란색 구역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바로 자물쇠와 열쇠 시스템입니다. 메모리 구역이라는 자물쇠에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그럼 그곳에 접근하려는 포인터, 즉 열쇠에도 똑같은 색깔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열쇠는 당연히 빨간색 자물쇠만 열 수 있겠죠? 만약에 빨간 열쇠로 파란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땡! 하드웨어가 즉시 어허, 색깔이 안 맞잖아 하면서 공격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ARM에는 팩라는 멋진 기술도 있는데요. 이건 더 쉬워요. 포인터에다가 이거 정품 맞음 하고 암호화된 디지털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만약 해커가 중간에 포인터를 살짝 바꿔치기 해도 이 도장이 없거나 가짜면 CPU가 이거 짝퉁이네? 하고 바로 알아채고 사용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라는 튼튼한 방패와 하드웨어라는 강력한 갑옷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 좋은 무기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더 큰 그림, 즉 현대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걸 바로 심층 방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겁니다. 완벽한 방어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해커가 첫 번째 성벽인 러스트를 겨우 넘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RMMT라는 더 높은 성벽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와, 저것도 넘었다 했더니 이번엔 인텔 CET라는 아주 깊은 해자가 파여 있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겠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방어선을 쳐서 공격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가장 궁극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부터 안전하게 Secure by Design입니다. 예전처럼 일단 빨리 만들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땜질하지 뭐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보안은 나중에 추가하는 옵션이 아니라 건물의 기초 설계도처럼 맨 처음 구상 단계부터 집어넣어야 하는 핵심 원칙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죠. 이 길고 지긋지긋한 메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더 좋은 땜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철학, 만드는 방식 그 자체를 설계부터 안전한 구조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소프트웨어 방패도 있고 뚫기 힘든 하드웨어 갑옷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은 해킹으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으로 해킹 불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가로막는 게 과연 기술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늘 해오던 방식을 바꾸기 싫어하는 우리의 익숙함, 바로 그 관성 때문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